다음은 대한사랑 활동보고 첫 순서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단 활동보고입니다. 이선미 지도교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청소년단 지도교사 이선미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회원들과 지도교사들이 매우 바쁜 활동을 했는데요. 그 간략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일정들입니다. 청소년단의 활동은 전국 단위로 연합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회원제로 역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과 같은 국가 기념일에는 뜻이 맞는 단체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주요 활동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미사협의 주관으로 역사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대한사랑 회원인 류강희 그리고 김동주 청소년이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이 강단 사학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바른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제로 역사 스피치를 진행하여 현장에 있던 많은 어른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원 모집과 활동에 들어가면서 4월에는 청소년 인문 경당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역사는 딱딱하고 지루한 학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많이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설 연휴에 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중들이 역사에 너무나 관심이 없어서 서글프다. 그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대중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사랑의 목표이자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사랑 청소년단에서도 거리 공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강연뿐만 아니라 역사 스피치를 거리 공연을 통해서 했던 이 청소년의 역사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 역사의 홍상문화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홍상문화라는 역사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진짜에 가십니까? 또 고대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는 자존감이 얼마나 커질지는 예상이 가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대로 시간이 흐르고 생각하지 않는 자 시간이 흐르는 대로 생각한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년 저희는 대한민국의 최대 청소년 축제인 이 청소년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팀이 개사를 한 공연으로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올바른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지와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보면 역사 왜곡에 대해서 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느끼고 본인을 통해서 역사 왜곡을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 하는데요. 그리고 광복절과 개천절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개천절을 맞이해서 화랑을 주제로 한 유괴 체험존을 운영하였고, 대구에서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개천절 토크쇼를 진행하였는데요. 예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사랑 청소년단 화이팅! 네, 먼저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한사랑은 대한역사 문화를 지키는 21세기 난가입니다. 저희 대한사랑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올바른 국통맥을 세우고 해외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며 21세기 미래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기 역사로 역사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사람이 되었던 국민인간 같은 난가 사상을 우리가 빨리 공부해서 역사의식을 공부했습니다. Come on, yes.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사를 홍보하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사랑이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감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 또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 광복의 꿈을 펼치려고 할 때 정말 수단과 방법에 제약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른된 도리로서 정말 많은 지원과 전폭적인 응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와 역사 왜곡 그리고 국통맥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역사 특강을 들었던 회원들과 함께 이번 1월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의 현장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글과 말로서만 배웠던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원들이 굉장히 큰 감명과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1만 명이 도열해 있는 일본군 한가운데서 홀로 싸웠던 윤봉길 의사의 의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윤봉길 의사가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분노와 함께 기쁨을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복이 74주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는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 또한 윤봉길 의사와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의 처참한 현실에 청소년들 또한 함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과 함께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을 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왔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을 27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런 분들이 없었으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 그 영상이랑 보면서 그냥 마음이 같이 느껴져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윤봉길 의사의 이렇게 다짐 그리고
그러한 그 사상 생각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그 만세의 그 정신과 또 독립을 위해서 당당히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서 너무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00주년의 역사가 곧 우리를 만들어 온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 역사 시대를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남겨놓은 과제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청춘은 인생의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청춘입니다. 역사를 사랑하고 지키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일 텐데요. 그럼에도 역사 광복에 청소년과 대학생,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고 사수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미래가 담겨 있고 그 미래는 대한사랑 청소년단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토양이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를 지탱해주는 굳건한 땅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청소년 대한사랑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미 지도교사의 활동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단 보고를 들으니까 대한사랑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사랑의 밝은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뜻합니다. 다음은 국내 지부 활동 보고를 김종우 호남 본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호남 본부장 김종우입니다. 국내 지부의 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STV 상생방송에 후원을 받아서 국내 17개 도시에서 환단국이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역사 광복을 추동하는 지역답게 2번에 걸쳐서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큰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식이 깨어있는 문화 중산층,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축사를 해주신 그 조재욱 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15년에 저희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후에 우리 대한사랑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한사랑은 9,000년 역사 인문학 경당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특강과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약 800여 차례 실시를 하면서 한민족 역사문화 정신을 회복시켜 왔습니다. 박석세 전 천문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역사 의식이 있는 전명 인사들이 초청 특강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정병섭 변호사님, 김춘섭 교수님, 탁인석 학장님, 정병춘 고구마 박사님 등 덕망이 있는 그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세계적으로 바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환단고기를 교재로 해서 발표식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름하여 황금 독서 클럽입니다. 초기에는 그 환단고기를 반신반의하셨던 우리 김춘석 교수님께서 지금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빠가 되었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어서 지금 환단고기란 어떤 책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 강좌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고요. 다음 3월 달에도 강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필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정병섭 변호사님은 광주지방변호사위에서 발행하는 무등춘추와 출신대학교 동문회보 그리고 신문에 환단고기를 알리는 그 칼럼을 기고했는데 신문에 나온 칼럼을 읽은 교수님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고구마와 차 연구로 그 유명한 정병춘 박사님은 환단고기를 읽고서 그 행복 지수가 무척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70세가 다 되었지만 지금도 국내외에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초청 특강을 나가게 되면 환단고기와 연표문, 홍익인간을 강의 중간에 꼭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인석 학장님은 한마디로
우리 대한사랑의 홍보대사이자 최고의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지인들과 함께 참석하시고 학장님이 주관하는 행사에도 꼭 저를 불러서 이 대한사랑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특강이나 이론적인 공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작년에는 대마도 역사 탐방을 했습니다. 부산 지부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 대구, 수원 지부에서 순차적으로 다녀왔는데요. 환단곡에 나오는 대마도의 그 삼가라 지명과 위치를 확인하고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주 지부에서는 국조승무회와 연대해서 북부여기를 편찬한 범세동 선생 묘소를 참배하면서 시민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었고 대한의 국통맥을 이어준 북부여기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기를 저술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상고 역사, 한국메달 수선에 대해서 충분 정신을 갖다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될 테니까 우리가 참여라도 해주는 것이 또 환단곡이라는 책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광주 지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그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다면 역사 광복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역사 광복 운동의 가장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가 환단곡인데요. 이 책을 편찬한 분이 계연수 선생입니다. 호가 구름은 나무꾼 초자인데요. 운초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남모르게 역사 복원 작업을 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계연수 선생을 떠올려 봤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애국 선열들은 숨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대한사랑 회원들은 정정당당하게 역사를 밝혀나가는 진정한 광복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호 본부장님의 국내 지부 활동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저희 대한사랑이 참 많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화 교육위원의 해외 지부 활동 보고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대한사랑 해외 역사 강복 활동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박찬화입니다. 대한사랑은 국내외 지부가 있는데요. 해외는 지금 4개 본부와 산하에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는 올해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는 180개국 750만 재외 동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지금 해외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9년 홍콩 중문대에서 첫 시작으로 해서 올해 대한사랑의 해외 역사 강연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홍콩 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서 살 때에는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중국에서 살 때는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홍콩 대학교에 다닐 때는 홍콩의 역사를 배웠는데 정작 한국 사람인 나는 한국의 역사를 모른다는 사실에 정체성의 혼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유학생은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중국 친구들에게 너희 한국은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고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잘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 진짜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바로잡고 진짜 역사를 배우는 것이 바로 대한사랑의 해외 역사 활동인데요. 2018년 해외 역사 문화 알리기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3월 말에 오사카, 고베, 아시아에서 역사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에 오사카, 고베,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고대사와 이번에는 근대사, 동학과 보천교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6월에 말레이시아에서 4차례에 걸쳐서 세미나가 있었고요. 7월 필리핀, 그리고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에서 이 대한사랑의 역사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여름이 되자 8월, 9월에는 미국 동부와 서부에 역사 강연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뉴욕, 워싱턴에서 1, 2차, 3차에 걸쳐서 강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박석재 박사님께서 시카고와 워싱턴에 다시 한번 오셔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LA, 아리조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서 강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엔 역시 박석재 박사님께서 LA와 라스베가스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4일 LA의 강연을 보시면요. 환단고기를 읽어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토론에서는 한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왜 역사 왜곡에 신경을 안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15일에서는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다. 우리 자식들은 결국에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동서부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요. 11월에서 12월 독일 베를린, 에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크로아티아에서 강연이 있었는데요. 5년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그때 당시에 오셨던 400여 분 중에서 또다시 이 우리 강연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독일 에센에서는 파독 산업전사 세계 총연합회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사전 강의로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은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광부들, 간호사분들 2만여 분이 가셔서 그 뜨거운 막장에서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역사는 알아도 한국의 역사는 20대 초반에 와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느 한 분의 이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서글픈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강연을 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유학생들이 더 큰 이렇게 호응과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에서 했었는데요. 이때는 외국인 대상이었습니다.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BTS라고 해서 올 한 해 동안에 1,600만 명의 한류 팬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당신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했던 강의의 제목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것이 크로아티아 한류 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2019년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해외를 함께 나가보려고 합니다. 2019년 기해년 대한사랑 해외 역사문화의 대장정은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운동은 행정구역이 전국의 행정구역이 96% 223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같이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750만 재해동포, 1억 전 세계 한류 팬,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의 얼과 역사를 2세에게 전해주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게 전하겠습니까? 줄탁통시라고 하는데요. 아래서 깨어나려고 하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그게 동시에 이렇게 깨트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문위원, 고문위원님 그리고 오신 1000여 분 이상의 되시는 분들이 단 한 사람 해외에 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과 함께 대한사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외 지부 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해외 고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는데 먼저 뉴욕에서 김광석 고문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영문약자로는 KCS에서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석입니다. 지난 30년간 사회사업가로서 일을 하며
한인 사회와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집중을 해왔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 개발하는 일,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저녁이나 주말에 다양한 이유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큰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의 설립, 그리고 2세들을 교육해서 이들이 한인 사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제목으로 준비시키는 일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점차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서 6곳의 장소에서 하루 평균 1,3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지난해 초에는 대형 커뮤니티 센터를 구입하여 1,000여 명이 일시에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고, 지난 9년여 동안 2세들을 영입하여 차세대들이 행정과 프로그램들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2세들에게 행정과 운영을 이양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들에게 우리의 민족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역사에 관하여 질문을 했을 때에 역사에 대하여는 매우 단편적이지만 답을 했으나 배달민족이라든지 홍익인간이라든지 민족의 정신과 철학 등 한민족의 얼에 대하여 답을 하는 2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 1세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후대들에게 넘겨준다 해도 그 센터는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을 찾아내고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며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식민지 사관의 스스로를 파괴하는 역사, 그리고 해방 후 좌우 대립과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제한되고 편협된 역사 해석하여 국사에 대한 질문에 2개의 답도 가능하다는 것을 빌미로 국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교육된 결과 우리 1세들 자체에게도 통일된 역사 인식이 없었고 우리의 얼도 차츰 사라져가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2세들에게 얼과 역사를 교육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단군조선의 2333년 홍익인간과 배달 사상 그리고 그것이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배달민족의 얼이 희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민족 소멸의 위기감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홍익인간의 큰 뜻으로 우리 민족의 얼로 쓰여지는 통사가 쓰여져서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의 갈증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고국에 계시는 민족 사학자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일단 요약된 통사의 초고라도 보내주시고 향후 자세하게 보충하실 수는 있으신지요? 본국에서는 문교부의 검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검증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1세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얼과 역사를 2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부탁드리는 역사서의 초고가 전달되면 이곳에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출판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비용들은 이곳에서 감당하고 1세와 2세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 전역에 걸쳐 1세와 2세들이 동참하고 우리의 얼을 심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홍익인간, 즉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고 한민족으로 인하여 미국이 번성하고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자랑스러운 얼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배달민족이 세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인류에 공헌하는 민족으로서 뻗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해외 고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유럽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따 만찬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오늘 상임 고문으로 추대되신 STV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안경전 이사장님은 대한사랑 출범 초기부터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국내외에서 22차례의 콘서트를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한사랑의 상임 고문으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 강연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잊고 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역사 문화의 소중한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역사 대전쟁입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동북아 마지막 역사 대전쟁입니다. 근지 현대사의 그 위대한 첫 출발점, 동학이 선언한 문명사의 틀을 바꾸는 다시개벽, 그 다시개벽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문화혁명이며 위대한 역사 전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잊고 사는 우리 역사 문화의 혼백, 그 사자성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도대체 저 말의 뜻이 뭐냐, 제가 한 생에 그동안 역사 문화 정신을 탐구하면서 이 지구 동서양 틈이 나는 대로 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일꾼들과 더불어서 지구촌 이 문명의 유명한 유적지 오지를 다니면서 바로 저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현장에서 또 문헌을 통해서 축적해온 우리 나름대로의 그 깨달음, 바로 그 사자성어가 뭐냐, 바로 홍익인간. 이것을 최근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배트맨. 그런데 이 배트맨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박쥐인간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문화 정신의 원류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우리 동북아의 문화조국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배트맨이 자기의 스승을 백두산의 그 스승으로부터 동방 문화의 정의, 동방 문화의 원류 정신을 배웠다 이거야. 한국인을 스승으로 해서 백두산에서, 만화 원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배트맨은 바로 실제적으로는 고구려, 우리 그 연개소문의 드라마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바로 조의선인 그 정신을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전혈환, 아바타보다도 더 흥미로운 바닷속 용공세계를 그린 아쿠아맨. 아쿠아맨을 보면은 바닷속 세계를 천하통일하는 그 유일한 근거가 동방 문화의 정신 원류를 나타내는 바로 삼신창입니다. 이 삼신창 문화는 바로 고조선 망국기에 옛날의 철기 문화를 전해준 저 유명한 바로 그 왕국, 천자국을 상징했던 그 왕국인데, 여기 보면은 저 중산국의 황금의 삼신창, 저것을 여러 개를 저렇게 갖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어요. 저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아쿠아만에서. 그러면 이 삼신창은 우리가 치우천왕을 자기들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환국에서 왔다고 하는 환단고기에 그런 기록도 있지만은 바로 이 삼묘적, 이 묘적을 보면은 이 치우천왕의 그 투구락 할 수 있는 이 삼신문화, 또 저 삼신관을 쓰고 있는 여인들의 제천 행사. 그래서 우리가 이 삼신문화, 바로 이 삼신창, 이 속에 동북아 광명문화의 원류가 담겨 있는데, 바로 우리 역사 문화의 혼을 상징하는 인류 창세 역사, 역사를 창조하는 문화의 근본 정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문화의 혼, 그걸 우리는 아키타이퍼 컬처, 원형 문화라고 합니다. 이 원형 문화, 제가 한평생 늘 강조하는 역사의 원류 정신, 한류 문화의 혼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바로 한국인과 인류의 황금 시절로부터 지속돼 내려온 불변의 인류의 문화 유전자 아키타이퍼 컬처, 바로 그 정신을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알고 싶어 했던 이 사자성어, 저는 지금도 이 홍익인간이 과연 우리 한국인의 마음, 심장 속에서 어느 정도 맥동질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홍익인간의 도가 완전히 아주 철저히 근본적으로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원류, 환국, 배달, 조선 그리고 그 삼성조 역사를 계승한 북부의 역사가 모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부여의 역사가 개론으로 일부 소개되고 있지만은 바로 단군 조선을 계승한 정통 왕조로서 북부의 역사가 기술이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 창세, 역사의 그 원형 정신, 역사를 창조하는 본래 인류의 마음의 고향,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영원한 역사, 문화의 원류 정신이 홍익인간의 도인데 도대체 홍익인간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이 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역사의 소인으로 작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홍익인간을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구촌 문화 영역에서 본 그런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느껴볼까 합니다. 자, 유럽을 가보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서북 유럽 끝자리에 보면은 핀란드가 있고, 전국 핀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 있고, 그리고 바로 노르웨이가 있는데, 저 스웨덴 사람들은 바이킹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러시아 역사의 근원이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바이킹들이 몽골족 계열이다. 이건 밝혀진 거야. 유전학으로 이게 밝혀졌다. 그런데 세 사람이 루수가 왔다. 루수가 왔다. 그래 러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럽의 저 끝에뿐만 아니라 헝가리에도 구수다. 구수, 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가보면은 주수. 그 나라를 셋으로 이렇게 나눠 다스렸단 말이야. 그리고 동방 몽골에 보면 울루수. 왜 전부 수를 근본으로 해서 쓰고 있느냐? 그래서 결론은 나라를 창건하고 경영하는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이 신성한 삼수 원리로 이루어졌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이 동방 신성한 삼수 문화, 이것을 우리는 역사 문화의 원리에서 볼 때 보면 9,000년 전 환국의 천부경, 환국의 문화 원전 천부경의 첫 서두를 보면 일시무실 석상금 모진봉이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왔다. 이 온 우주가 하나에서 나와 너,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과 생물들이, 이 온 우주의 만유 생명은 모래알 하나 빠짐없이 하나에서 왔다. 그런데 이 하나가 현상세계에 자기를 드러낼 때는 셋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속에 그 삼수의 정신을 담고 있고, 그 하나는 셋으로, 셋은 근본이 하나다. 이게 이제 천부경을 3000년 세월 속에서 읽고 완전한 도통한 분이 한 분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우주의 사정방, 동서남북에 수를 갖다 붙였어요. 일수, 이와, 삼목사금. 동서남북에 1, 2, 3, 4, 중앙은 5다. 우주는 5라는 조화 속에서 그 토자리에서 생성 변화되어 간다. 1, 2, 3, 4, 5, 그 5를 중심으로 해서 6, 7, 8, 9, 10. 그래서 우주는 5와 10이라고 하는 음양 15토에 의해서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이 우주의 영원성 문제, 이건 이제 너무 중요하고 그 너무도 우리에게 이제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결론은 바로 이 일시무실 석상금 하나가 가장 지극한 세 가지의 생명의 존재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야. 그러나 그 삼극은 일체다. 이 삼극, 가장 신성한 신비로운 궁극의 그 존재 삼극이 다른 말로 이제 삼신이고, 그것은 일신이다. 그것이 현상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해서 이걸 이제 천일이다, 질이다. 인간은 이 우주의 꿈을 완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태일이다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의 어떤 역사 공식, 이 우주 역사 그 문화 정신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홍익인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면서 궁극의 존재다. 그걸 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조상님들은 1만 년 전부터 이 세 가지 지극한 이 삼극 존재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며 삼신이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천지 부모의 꿈과 우주의 이상을 완성하는 유일한 희망의 존재다. 이제 태일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태일이다. 이 태일이 뭐냐? 바로 이 인간 태일이 크게 보면은 바로 이 우주의 영원한 광명, 천상광명, 환, 어머니 지구의 생명의 광명, 그걸 단이라고 그러고 이 천지의 광명이 우리 몸에 이렇게 충만해 있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우주의 이 빛은 한이다. 그런데 이 우주의 꿈을 완성하기 때문에 대한이다. 그래서 이 대한이 태일이고 태일이 바로 이렇게 대한인데 이 대한을 다른 말로 바로 인간주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홍익인간이다. 근데 홍익인간은 제가 늘 사색을 하면서 정의를 해봐요. 홍익인간이 뭐냐? 본래 우리가 일반적 해석은 인간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하라. 그래 이것을 인간에 대한 진리 위격 선언을 한다면은 이 천지 온 우주에 늘 유익함을 주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홍익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말할 수 없이 이제 큰 뜻이 있는데 공자석과 예수 이 위대한 진실로 위대한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진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이 성자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부처님 말씀하신 영원한 진리 근본을 깨달은 자 마음의 문을 연 자 부처.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노노맹자 유가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유가 사상은 동방 동이 문화를 그대로 따다가 이걸 대인군자라고 한 거야. 이게 홍익인간의 다른 표현이야. 알고 보면은 그건 어느 날 누구도 한국인이 아닌 누구도 그것은 우리가 9,000년 역사의 그 정통 그 문화 정신 원료를 깊이 가슴속에 담고 사색을 해보면은 바로 그 대인이 뭐냐 이거 큰 사람. 이게 홍익인간이거든. 태일이 된 인간. 천지 우주와 크게 하나가 된 그 큰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역사의 이상적인 인간. 그게 이제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에 대한 그 인간 가치론이라든지 또는 홍익인간의 세계관 나아가서는 그런 우주관과 인간관, 신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수천 년 세월 속에서 건국 이념이면서 국가 통치 근본 이념 헌법 31조 1항 2항을 보면은 국민들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그 교육 정신의 근본은 뭐냐 이거 교육헌법에 홍익인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지금 이 국가 헌법이라든지 교육 강령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서 최근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교육 혁명을 절규하는 이제 그 세상 우리 현실 사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절망적인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익인간의 문제는 단군조서를 보면은 지구촌 문화의 그 전체 원료에서 보면은 왜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렸냐. 지금 유라시아 우리가 유목문화 대국 이 유목문화는 유럽으로 전 세계로 들어가면서 동서 문화를 교류시키는 원료인데 그것을 뒤에서 크게 풍로 역할을 하는 족속이 선비족입니다. 이 선비족속에 이 지구촌 창세 역사에 아주 궁극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봐요. 선비는 참된 인간이야. 홍익인간이야. 천지의 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본래 이 한국인의 환국배달 조선 이후로 역사의 그 꿈을 이루는 그 소망적인 인간.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의 이상적인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영원한 부처님, 진정한 대인군자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우주론적인 바로 인간에 대한 정의였다. 천지 우주광명 그 이법적인
그런 경계에서 인간의 그 진리 위격을 정의한 말이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단군 조선의 문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역사 논쟁이니 지금 뭐 유사 역사학이다,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제 그런 수어를 써가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쓴 그런 언어를 빌려다가 지금 역사의 뿌리를 찾는 우리 일꾼들을 이제 상처를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참 안 되먹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역사의 인간론, 그 인간과는 우주관과 중간에 그 신관이 이제 개입이 되는데, 또는 그 가치 체계, 그것은 결국 세계관, 우주관의 문제인데 이것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문화는 뭐가 문제냐? 정신문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실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단군 조선은 신화의 역사며 그것을 계상한 것이 침략자, 위만 정권, 그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 틀이, 역사의 근원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역사 문화의 원리 정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음의 근본은, 깨달음의 궁극은 도학이 됐든 신앙이 됐든 어떤 믿음의 세계가 됐든 기도와 구도 또는 불가 스님들이 참선의 세계가 됐든지, 궁극의 깨달음은 이 우주 현상의 역사 세계에서, 역사 사건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그 큰 기쁨을 얻는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진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9,000년 역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단군 조선의 그 실체는 바로 하나는 셋이면서 셋은 본래 하나다. 이걸 이제 삼신일체다 또는 사만일체다, 이런 언어를 쓰면서 그 삼신일체는 곧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깨달음의 표, 하늘에는 삼신, 그것을 근본으로 한 국가 건국, 경영 원리, 땅에는 사만, 그리고 사람 몸속에는 우주의 조물주 삼신의 신성, 이 스피리추얼리티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거야. 인간은 살아있는, 잠들어있는 지금 신이다 이거야. 우리가 근대 동학 개벽사상을 들어가 보면은 이 우주의 전체 진화의 대세가 이제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계로, 이 여름에서 가을 문명으로 넘어가는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기, 극적 전환기에 와 있다. 이제 그런 경계에서 볼 때는 아직 성장기에 극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인류 의식의 성숙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동학 문명에서 말한 다시계백 아니냐. 앞으로 남을 힘으로 지배하는 자는 이 지구촌 12제국을 근거로 해서 송두리째 앞으로 그런 역사의 대벽난으로 무너진다 이거예요. 단군 조선은 바로 환국 배달 조선을 계승해서 단군 조선은 나라를 사만으로 다스렸다. 자, 단군 조선의 이 사만일체, 소위 단재신채호 선생이 말한 북사만, 대륙사만, 이것이 망하고 나서 한강 이남에 사만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신라, 백제, 가야가 생겼는데 이것이 한 번 더 밀고 내려가는 거야. 일본의 고대 왕국을 창조하면서 우리 옛 그 단군 조선에 살던 그 조상들이 대마도를 사령탑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일본 왕조를 만들었는데, 대마도를 가보면은 거기 삼가라가 있어요. 그건 환단국에만 있는 기록이고 그 기록은 대마도에 가보면은 좌우가라, 인우가라 해서 그 삼가라가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가 중앙에 있었다는 거야. 그게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얘기인데 바로 대마도하고 구주는 본래 외인들이 살던 땅이 아니다 이거야. 전부 단군 조선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대마도에서 털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마라고 했는데, 대마는 뭐냐? 우리는 본래 마한에서 왔다. 단군 조선의 마한 전체 바로 한반도 마한에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마한이다. 한반도라는 거야. 나의 고향 마한에 가고 싶다. 오 마한이여,
어머니, 아버지, 나의 조국이야. 그게 대마도의 대마의 뜻이야. 내가 현해탄 배 타고 갔다 오면서 바다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대마가 뭐냐? 이게 역사학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야. 일본 사람들은 섬도자를 안 써요. 대마라고 그러지, 쓰시마. 대마라는 것은 마주할 때자야. 여기서 마하는 바로 남사만이 아닌 본래 이 단군조선의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북방 사만 가운데서 마한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군조선 사람들의 그 신사가 그대로 있어요. 단군조선 신사가 가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역사의 그 혼을 찾는데, 우리의 그 역사의 큰 마음을 복원하는데, 오늘 대한사랑 출정식에서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겸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자, 우리 한국인은 곰하고 호랭이 이거 다 신화로 해고 부정하는 거지만 웅족과 호족 얘기는 전 지구에 꽉 차 있어. 그걸 동물로 믿는 사람 마음도, 그건 토템이거든. 인간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고 교감을 하는 토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유럽은 동부 유럽, 서부 유럽 전역이 곰 문화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를린 곰이거든. 유라시아 전체, 지금 시베리아라든지 동부가 지금 한중일도 보면 이게 곰 문화야. 웅족과 호족이 와서 우주광명, 그 환국의 우주광명 신법을 전수하옵소서. 환웅천왕이 동굴 속에서 인텐시브 메디테이션 해라. 집중 수행을 해라. 잠도 자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말을 끊는 그 마누라하고 두 가지 줬잖아. 자, 이 3을 근거로 하면서 3하고 7이 결합이 되면은 이것은 삼신과 내가 소통하는 원리야. 내 마음속에는 우주의 조물주 신을 드러내는 바로 그 천지 도를 닦는 그 정통 수행법, 바로 이 37도수 21일 기도, 특별 기도. 자, 중국 산동성 박물관을 가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바로 이런 조상을 보게 됩니다. 자, 한나라 때 건데 거기 가보면은 호랭이하고 그 곰이 두 족속이 돌을 닦았다는 거를 동물 머리를 이렇게 씌웠는데, 곰을 보면은 아래는 도깨비가 있고 바로 저 위에 머리는 이제 곰을 씌우는데 저건 웅도 인신이야. 사람이야. 그래 돌을 닦아가지고 아래 하단전서부터 기운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차크라가 이렇게 코일처럼 해가지고 용수철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웅족은 원 정통 우주광명을 전수를 하던 도통한 주인공이다. 이걸 그렸는데 난 저걸 누가 그렸나를 모르겠어. 저 박물관을 가도 저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고 말이야. 그럼 맞은편에 이제 호랭이가 있는데 호랭이는 공부가 좀 되다 말았어. 기운이 올라가다가 말았다고. 근처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두 마리 봉황새가 있는데 보면은 바로 그 원방각이 있어요. 두 마리 새가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데 원방각. 저게 9,000년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이야. 하늘과 땅과 인간. 저거는 해석이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게 한나라 때인데 한 2200년 전. 그러면 이 웅족과 호족이 단순한 동물로 한 게 아니고 사람 형상을 가지고 완전한 우주광명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이야기가 환단고의 천지광명의 역사관이, 홍익인간의 역사관이 그대로 뭔가 그 맥이 전수가 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한번 한서 같은 그 책을, 예를 중국 5,000년 전 가장 위대한 그 제왕의 진시황, 그 다음에 한무제, 그 다음에 당태종 몇 사람을 얘기하는데, 동방 이 홍익인간의 우주광명의 도심줄을 잡기 위해서 가장 정성을 많이 드는 사람이 진시황 그리고 한무제인데, 이 두 양반들은 시간만 있으면 동방에서 공부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용한 그런 그 삼신 무당을 모셔와라. 장군 벼슬도 주고 그래요. 진시황 한무제는 밤새 천재를 지내. 삼신 상제니까. 이 홍익인간의 천지의 그 신법, 우주광명의 이 도심주, 이것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결론은 오늘 우리 대한사랑 그리고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우리 한국인들,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한 역사를 진정으로 역사 문화의 정신 원리를 되찾아서 복원을 해서 우리의 영원한 역사의 인간상
홍익인간의 그 진정한 인간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번 잠깐 이제 기본 내용들을 배경을 스케치해봤는데요. 역사 광복군으로서 우리가 지난날 나라를 뺏겨버리고서 이제 나라가 망한 과정은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자, 고종 황제가 퇴위를 당하고 군대가 이제 해체돼서 나라는 이미 외교권 박탈된 그 전에 망한 거야. 그러고 나서 독립운동 올해 지금 이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이제 100주년인데, 자, 대한민국에 군대가 해체되고서 임시정부에서 1942년에 우리는 환국을 계승해서 이런 나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환국, 우리의 역사 근원은 환국이다 이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선언은 너무도 그 깨달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년 전 환국을 국통의 근원으로 갖다 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족보, 이것을 근원으로 갖다 놓기 전에 2년 전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국군이 조직이 돼서 300명까지 늘어나는데, 바로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1945년도 5월부터 이 양국 그 군대가 특별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들이 8월 5일 날 해변을 통해 가지고서 대한민국 조국에 이렇게 이제 상륙 작전을 하는 게 일명 독수리 작전인데, 8월 10일 날 딱 작전이 이제 상륙하려고 그러는데 전격적으로 취소가 돼 버렸어. 왜? 그 3일 전, 4일 전 원폭 투하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그 한마는 좌절, 여기 김구 선생이 이제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발언권도 다 없어져 버렸다. 발언권도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 대한 역사 광복군이 어디서 훈련을 받았느냐면은 중국의 당나라 때 수도인 바로 장안, 저 서안에 있는 그 유명한 산에서 훈련을 받아서 태을산이라고 그러거든. 태을산. 바로 9000년 환국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후로 우리가 계승했던 역사 개척자 코미타투스의 그 특별한 조직, 화랑의 근원, 고구려의 조의선인, 북부여의 천황랑, 당군 조선의 국자랑, 바로 신시 개천 3000명 백두산 신시 도시국가 건설한 환국에서 온 3000명 코미타투스 제생랑군. 그렇게 해서 고려 조선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동학군으로 해서 이제 광복군 역사로 갔는데, 이 광복군들이 9000년 역사 문화 정신이 상징, 이 태일 문화, 천지와 큰 한마음을 갖는 그 상징이 이제 바로 태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그 태을궁에서 훈련을 여기서 일부 받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 작전, 독수리 작전을 통해서 조국으로 이제 두르려고 했는데 이 꿈이 좌절이 돼 버린 거예요. 이 꿈이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가보면은 이 태을궁 사진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하나 찍어서 붙여놨는데, 이 대한 역사 광복군은 우리가 이제 3.1 정신으로 보면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저 광복군의 그 좌절이 이제 70여 년 넘어서면서 오늘 대한사랑과 우리 진정한 역사 문화를 되찾으려고 한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천지광명의 큰 마음의 인간, 모든 성자들의 궁극의 인간상, 이 큰 마음을 되찾는 자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대한사랑의 앞으로 갈 그 여정에서, 첫째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문화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진실로 되찾을 수가 있다. 문화원전을 관통하자. 그리고 우리가 대학원, 민족대학 대학원을 한국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석박사를 하나씩 다 따자. 죽기 전에 석박사 하나를 다 따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에 관통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통일 역사 문화를 세우는 진정한 새 역사의 건국자, 경영자의 주역으로
우뚝 서실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이 3.1 철학의 핵심을 깨우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한사랑의 주요 사업계획 발표 시간입니다. 이사명 총본부장님과 지역본부장님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본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사랑 주요 사업계획 발표. 대한사랑의 주요 사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룬다는 의미에서 역사 강복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사업을 발표하면은 하면 되지하고 크게 같이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역사 강복 지도자 육성을 위한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재 양육을 위한 장학생 선발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3. 한민족 역사를 바르게 정립한 역사 교과서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4. 미래 청소년 문화 창달을 위한 한문화 콘텐츠 사업 및 청소년 역사 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5. 해외 동포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 역사문화 원전을 공부하는 경당인문학 강좌와 독서 클럽을 운영하겠습니다. 7. 한문화 세계화를 위한 한민족 역사문화 원전 번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 대국민 역사 강복 2천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 재외동포 및 세계인들의 한류 문화 체험을 위한 한문화 캠프와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한사랑 비전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남창희 이사장님은 상임 고문님들을 단상 위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대한사랑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선포를 하겠습니다. 안경전 상임 고문님과 조재육, 정병석 고문님은 가운데 버튼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한사랑 정회원 100만 명 달성! 네, 두 번째 비전 선포를 하겠습니다. 김사멸 상임고문님과 박정학 학술위원 그리고 청소년단 대표는 버튼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청소년 대한역사광복군 10만 명 양성! 마지막 세 번째 비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익환 상임고문님과 남창희 이사장께서 버튼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한역사문화대학원대학교 설립! 예,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기운을 모아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의 나눠- 리드에 맞춰서 만세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태극기와 역사 광복 대지를 힘차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역사 광복 만세! 대한사관 정립 만세! 대한사랑 만세!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국의 회원분들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의 이 열기가 앞으로 대한 역사문화 광복을 이루는